안녕하세요.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때쯤 되면은 외국인들은 보통 공매도를 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블랙록은 반대로 임상 3상 성공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물론 블랙록은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서 패시브 펀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생각하고서 베팅을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사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교롭게도 하반기 임상 3상 실패를 경험한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신라젠, HLB, 헬릭스믹스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헬릭스믹스를 먼저 보면은 평균 취득 단가가 18만 원이고요. 임상 혼용 논란이 불거진 작년 9월 이전부터 지분을 계속해서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이 이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오를 때 있잖아요. 발표되기 전이겠죠. 그때 헬리스미스 주식을 또 매입하고 그랬었습니다. 더 위에서 사다 보니까 이제 올해 2월 27일까지만 해도 취득 단가 18만 원이었는데 더 위에서 산 가격도 해서 대략 이제 19만 원으로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2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상으로는 이제 매각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밑에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즉 물타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26억 정도로 그게 크지는 않은데 패시브 펀드 자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전부 다 컸거든요. 신라젠, HLB, 헬리스미스 모두 다 몇 조짜리였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기준이 해당이 되면은 일정 비율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라젠도 10월 4일에 처음으로 5% 이상 지분을 공시를 했죠. 그래서 블랙록이 그 헬릭스미스 뜬 것도 대략 이제 9월 이전부터 지분을 보유했으니까 좀 비슷하긴 하죠. 실제로 공개가 된 거는 여기 2월 28일입니다. 이 전에 직전 보고서 보면은 헬릭스미스의 4.89%에서 5.08%로 올라왔기 때문에 5% 룰에 의해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바이오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에 블랙록이 지분 5%를 취득했다라는 공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도 2020년 상반기에 나왔었죠. 아무튼 다시 내려가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5% 지분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은 이제 290억 원 정도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 평균 취득 단가는 대략 7만 원으로 보고 있고, 다른 법인들은 9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라젠은 주가가 엄청 떨어져 있고 거래 정지까지 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헬렉스미스는 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 실패 이후 1만 원대까지 떨어진 추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7만원, 9만원 평균 단가가 있는데 1만원이면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이렇게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헬릭스미스랑 마찬가지로 3상 결과 발표 전에 투자를 했다가 마이너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헬릭스미스랑 다른 점은 이제 작년 11월 26일에 지분이 3.6%로 줄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만 7천원에 손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는 5%가 넘었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 2019년 11월 26일에는 이게 3.61%로 지분이 매도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액티브 펀드라기보다는 패시브 펀드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기준이 안 되면은 이제 털어내는 물량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보유 현황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털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일부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거래정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은 자금 회수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초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죠. 이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HLB도 비교를 하는데, HLB도 2020년 상반기죠. 그래서 5월에 5.07% 지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똑같이 5월 28일까지는 4.9,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왔던 거죠. 그다음에 5월 29일에 드디어 5%를 넘으면서 공시가 떴습니다. HLB가 이제 신라젠, 헬릭스미스랑 다른 점은, 이제 신라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고서 하락을 했잖아요. 제대로 회복을 못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 627이라고 하죠. 그때 2만 원까지 찍고서 다시 위로 급등을 해서 오히려 그 전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평균 단가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평가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이익으로 되어 있겠죠. 이익으로 되어 있어 8만 원 이하 단가로, 그 다음에 나머지 투자 법인은 9만 원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11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87억 원치를 추가 매수하기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인상 3상 발표를 했던 종목을 비교를 했는데, HLB만 유일하게 주가를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른다가 참이라면은 외국인이 판다면 주가가 내린다도 참일까요? 여기 명제가 있습니다. P는 가정이고 Q는 결론인데요. 여기 P이면 Q가 참이면 그냥 조건이라 부르지 않고요. 이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경우에는 화살표에 줄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짓고요. 거짓이라면은 여기 이렇게 슬래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명제 P이면 Q가 참일 때는 기호로 P하고 이렇게 두 개를 화살표를 하고요. Q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 P가 참이면 명제 Q도 반드시 참일 때 뭐라 하냐면 명제 P는 명제 Q를 유도한다라고 하고, 아까 봤듯이 줄을 하나 더 그어서 P면 Q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가 P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P가 Q에 이렇게 돼 있고요. P가 충분 조건, Q가 필요 조건 이렇게 되고요. Q가 P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의미를 보면은 A는 B가 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A가 참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B가 참이 됩니다. 내가 인간이라면은 자동으로 포유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참인 것만 확인하면은 B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인간인 것만 확인하면은 나는 포유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가 참이라는 조건만으로도 B가 참이기에는 충분하다. 내가 인간이라는 조건만으로도 포유류이기에 충분하다. A가 거짓이라도 B는 여전히 참일 수가 있죠. 내가 인간이 아니더라도 포유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래였어요.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포유류죠. 그 다음에 A가 참인 집합은 B가 참인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인간의 집합이 여기 있고 포유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B가 성립하기 위해선 A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제 책상이랑 방이 있습니다. 책상이 더 작죠? 방 안에 책상이 쏙 들어갑니다. 책상은 방에 충분히 들어가므로 이 작은 게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외우기 쉽겠죠. 그리고 이 방은 책상이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되죠. 그래서 큰 것이 방은 필요 조건이다. 작은 것은 충분 조건, 큰 것은 필요한 필요 조건. 또 이제 외우기 쉽게 A에서 B로 화살을 맞았죠. P를 흘리니까 B가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남은 A는 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P면 Q라는 표현을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부분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충분 조건이 P가 필요 조건인 Q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노력이 성공의 충분 조건, 성공의 부분 집합이 노력 집합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부분 집합은 충분 조건이고 전체 집합이 필요 조건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 요거의 충분 조건일 때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충분 조건을 필요 조건으로 착각하면 전건 부정의 오류가 됩니다.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되겠죠? 만일 수염이 있다면 남자다. 그는 수염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남자가 아니다. 전건 부정의 오류고요. 그것이 동물이라면 그것은 생물이다. 그것이 동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물이 아니다. 전건 부정의 오류고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늘어나면 증시가 회복되는 지표가 된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들 매수세는 감소세에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증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전건 부정의 오류고요. 만일 그 동물이 고래라면 그것은 포유동물이다. 그런데 그 동물은 고래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포유동물이 아니다. 전건 부정의 오류. 고양이는 동물이다. 그것이 고양이가 아니라면 결코 동물일 수 없다. 전건 부정의 오류. 자, 여기 진리 값을 보면은 A면 B일 때 not A가 true일 때 not B가 false인 경우가 있죠. 이게 전건 부정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not A는 not B를 함축하지 않고요. 그 다음이고
낫 A로부터 낫 B가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면 B다라고 해서 낫 A면은 반드시 낫 B가 도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건을 긍정하여 후건도 긍정할 수 있죠. 그런데 정건을 부정한다고 해서 후건도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건 부정의 오류. 그리고 정건 부정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원인만을 제공하고 다른 원인은 모두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